이번 아시안컵에서 무능한 클린스만 감독으로 인해 우리 대표팀이 조별 예선전에서부터 고전을 거듭한 끝에 4강에서 탈락을 하였지만 그나마 하나의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이강인의 포텐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이강인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축구 신화 입장에서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얻은 소득이 있다면 하나는 무능하고 신이 없는 클린스만의 벌거벗은 실체와 축구협회의 기형적인 시스템을 보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강인의 진화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이강인의 퍼포먼스는 이강인이 더욱더 진화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강인의 크랙으로서의 역량이 더욱더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강인이 필드골과 세트피스골 모두를 기록하면서 이강인은 전천후 공격수로 이제는 스트라이커 역량까지 무르익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인에 대한 축구 신화의 평가와 다른 전문가들의 평가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강인이 발렌시아 시절부터 경기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면서 그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있을 때 축구 신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의 포텐셜은 현존 최고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이강인에게 부족한 것은 오로지 경기 출전 시간뿐이라고 강변을 했고, 마요르카 시절에는 이강인이 드디어 자신의 포텐을 터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이 한참 폼을 끌어올리면서 뛰어난 퍼포먼스와 탁월한 경기력으로 유럽 축구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을 때에도 당시 대표팀 감독이었던 벤투는 이강인을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이 당시 공중파 매체의 해설위원회에서부터 유튜브 채널까지 거의 모두가 다 이강인의 단점을 이것저것 꼬집으며 벤투가 이강인을 국대에 승선시키지 않는 이유를 찾으면서 벤투의 선택을 합리화하는 주장과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축구신화는 이강인에게 부족한 것은 저들이 지적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니며 단지 출전 시간이 부족할 뿐이라고 줄기차게 강변하였습니다. 이강인의 국가대표 승선을 매 영상마다 주장하면서 영상의 부제로 이강인 국대로라는 슬로건을 달았습니다. 이강인이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두 번의 평가전에서 스페인에서 날아와 벤치만 달구다가 단 1분도 뛰지 못하고 다시 유럽으로 되돌아가게 된 시점에서도 이강인이 최종적으로는 대표팀에 승선할 거라는 믿음을 굳게 가졌습니다. 사실 이강인이 아니었으면 벤투는 16강 진출이 어려웠고, 그 결과 히디의 역적 감독으로 낙인 찍히면서 카타르 현지에서 포르투갈행 비행기를 탔을지도 모릅니다. 이었고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는 이강인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국대 출신 패널들과 공중파 매체 해설위원을 비롯하여 유튜브 채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이강인을 찬양하기에 바빴습니다. 월드컵 이전에는 이강인을 국대에 승선시켜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람은 오직 구자철 선수 한 명뿐이었습니다. 즉 이강인과 같은 수준의 선수를 대표팀에 뽑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구자철 선수는 말을 했고, 그 외에 국대 출신들 모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들 잘 알다시피 국대 출신을 비롯하여 모든 전문가들이 이강인을 입을 모아 우리 국대 에이스로 평가하면서 이강인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축구 신화가 왜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는 듯한 이야기를 늘어놓는지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미간을 찌푸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부터 펼치는 축구 신화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강인이 대다수의 매체와 채널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동시에 벤투로부터도 철저히 외면을 받을 그 당시에 축구 신화가 주장했던 이강인에 대한 평가와 그 내용들이 지금에 와서는 모두가 사실로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전개하는 이강인의 미래에 대한 축구 신화의 평가와 전망이 그 당시에서처럼 혼자 광야를 향해 외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부터 전개하는 이강인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대해서 당시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견해들이 다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축구 신화는 이강인의 미래와 진화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또 그 수준이 지금부터 주장하는 이와 같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서 올렸던 다수의 영상들에서 이강인의 역량들을 매우 자세하게 소개하고 평가하였고, 특히 이강인의 드리블과 메시의 드리블 비교는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아크로바틱한 드리블 스킬, 이강인의 정교하면서도 날카로운 키패스, 넓은 시야와 창의적인 과감성에서 나오는 이른바 대지를 가르는 전환 크로스 내지는 롱패스, 그리고 위협적인 궤적의 정확한 코너킥과 사이드 크로스 등 이강인의 토탈 패키지 역량을 여러 차례 소개하면서 이강인의 이러한 역량 수준은 현존 유럽 최고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2020년대 유럽 축구를 이끌 두 영웅으로
지금 현재 아스날의 주장이며 공격형 미들로 아스날의 공격을 지휘하고 있는 웨데고르와 이강인, 이렇게 두 선수를 들면서 타고난 재능과 역량에서는 이강인이 웨데고르보다 한 수 위라고 평했습니다. 웨데고르가 지난 시즌부터 아스날의 공격을 이끌면서 포텐이 터졌고 공격형 미들로서 최전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중거리 슈팅 또는 박스안 침투로 다수의 골을 넣으면서 크레그로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이면서 지금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웨데고르에 비해서 이강인이 아직은 웨데고르급의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웨데고르의 포지션과 역할은 4-3-3 전형에서 오른쪽 공격형 미들인데, 즉 왼발잡이인 웨데고르는 반대발 포지션에서 아스날의 공격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에서도 강조했지만 이강인의 최적의 포지션도 웨데고르와 같은 오른쪽 공격형 미들이고, 이러한 역할을 이강인이 웨데고르 정도와 같이 감독으로부터의 신임과 최적 역할을 부여받는다면 웨데고르 이상의, 아니 좀 더 나아가면 메시에 준하는 수준의 활약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강인이 국대에서나 파리 상제르맹에서 주로 뛰고 있는 오른쪽 윙어나 왼쪽 윙어 자리는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을 반쪽만 활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인은 보다 넓은 공간과 시야가 확보되는 포지션에서 뛰는 것이 이강인의 역량을 가장 잘 살리는 것으로 좌우 윙어 자리에서는 활동 공간도 제한되고 시야 역시 좁아지게 됩니다. 즉 오른쪽에서 공미로 뛰는 경우와 비교하면 오른쪽 공미는 팀의 공격 루트와 그 전개를 한눈에 포착할 수 있는 자리인 반면 좌우 윙어는 공간과 시야 모두가 공미에 비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이강인이 가지고 있는 토탈 패키지 역량을 온전하게 모두 다 발휘할 수 없는 포지션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데고르의 활약에서 보듯이 오른쪽 공미는 넓은 시야와 활동 공간을 바탕으로 팀의 공격 템포를 조절하고 또 박스 안으로 키패스를 찔러주고 어떤 때는 박스 안으로 과감한 돌파를 시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거리 폭골을 노릴 수 있는 등 이강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 수준의 역량을 모두 패키지로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이번 아시안컵 예선 1차전인 바레인전에서 나온 이강인의 두 골도 모두가 이 오른쪽 공미 자리에서 나온 것만 보아도 이강인의 최적의 포지션과 역할은 오른쪽 공격형 미들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바로 메시가 최고의 활약을 보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이제는 이 포지션에서 공격을 지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이강인의 크레그로스의 파괴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강인은 바레인전에서 강력한 중거리 폭골과 박스 안에서 센스 있는 볼 터치에 의한 간결한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내었는데, 물론 아시아 레벨이라고 혹 폄하할지도 모르겠지만 슈팅 찬스에서는 정교하고 또 영리한 플레이로 골을 만들어내는 이강인의 이런 역량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감독의 신임과 최적의 포지션 등 경기 환경이 더 나아진다면 더욱더 큰 위력을 발할 거라는 것입니다. 앞서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이강인과 메시를 비교하는 영상에 대해서 이강인을 메시에 비교하는 것을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강인을 메시와 견준다는 것은 섣부르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이 메시가 전성기 시절 누렸던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경기를 한다면 이강인이 메시의 전성기 플레이를 보여주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메시의 플레이는 메시의 천부적인 재능과 역량을 그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곤 하는 최전성기의 바르셀로나의 막강한 전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메시의 이러한 경기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물론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당시 바르셀로나의 전력과 선수들의 역량이 메시의 그런 플레이를 가능하게 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스 등이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미들진과 네이마르, 수아레스 등 당대 최고의 공격수들의 협력은 어쩌면 메시가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메시의 경기력을 더욱더 가공스럽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강인은 메시와 같은 그런 팀 환경에서 뛰고 있습니까? 아니 아스널의 웨데고르가 누리고 있는 수준의 팀 동료들의 역량 수준 정도라도 이강인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사카, 마르티네스 등등 프리미어리그 최고 레벨의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웨데고르에 비하면 이강인은 지금 파리 상제르맹 팀 내에서도 마치 베가본드, 즉 방랑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런저런 포지션을 전전하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는 응감생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웨데고르는 자신의 붙박이 포지션이자 최적의 포지션에서 아르테타 감독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으면서 자신의 역량을 10분 발휘하고 있는 반면 이강인은 여전히 팀 전술에서 겉도는 느낌을 주면서 겨우 레벨이 맞는 음바페와 간혹 이강인의 개인 역량으로 공격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강인이 적어도 외대고로 정도의 지원을 받는 환경에서 플레이를 한다면 지금의 외대고로 이상의 퍼포먼스를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아시안컵에서 정말 반가운 것은 이강인이 말레이시아전에서 거의 30m에 달하는 장거리 프리킥골을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강인이 때린 프리킥골은 크로스바를 강타하고 튀어나오다 다시 말레이시아 골키퍼 손등에 맞고 골이 되어서 이강인의 골 여부인가에 대해서 혼선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 국대 역사에서 가장 멋진 프리킥골 중에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프리킥골이었습니다. 앞서 이강인에 대해서 거의 혼자서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에 찬사를 보내고 있었던 그 시기에도 이강인이 완벽한 공격수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슈팅력, 특히 중거리 슈팅력과 직접 프리킥 역량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했는데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이러한 바람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면서 이강인이 이제는 완전체 공격수로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메시가 지금의 이강인처럼 사이드에서 롱크로스를 날리는 장면은 상당히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거의 대부분 박스 근처에서 드리블을 치거나 키패스를 찔러주고 때로는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도 이제는 사이드에서가 아니라 박스 부근에서 중앙지향적으로 움직이면서 플레이메이킹과 템포 조절, 그리고 박스 안으로의 키패스와 스루패스, 그리고 드리블 돌파와 중거리 슈팅을 때리는 플레이의 수준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전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프리킥 슈팅 역량을 더 향상시켜서 직접 프리킥 골을 양산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사실 이강인이 지금의 파리 상제르맹에서는 이런 플레이를 보장받을 정도의 위치는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그러므로 국대에서는 이강인이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술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이강인을 전술적으로 지원하면서 그 역량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전술적 역량이 뛰어난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팀에서 이강인의 이런 플레이가 A매치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고 그 효과로 이강인이 이런 역량을 100분 발휘할 수 있는 전술적 성향을 가진 B클럽의 최고 수준의 감독과 호흡을 맞춘다면 향후 2-3년 내에 이강인이 메시에 비견될 수 있는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공격형 미들로 거의 프리롤 역할을 하면서 팀의 공격을 지휘하는 동시에 크랙으로서 게임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골들을 만들어내는 이강인의 활약을 그려봅니다. 이강인 파이팅!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